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남평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오늘 처음 참여신데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고 하셔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제 군대에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군대죠? 제 해병대 이사단에서 복무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해병대요. 예, 예. 몇 기야? 죄송합니다. 예, 저는 없습니다. 네, 예. 해병 아닙니다. 자, 우리 몇 기 아님이란다. 우리 남평님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오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숙발 귀신이라는 제목입니다. 기수발 귀신. 예. 오. 저는 이제 2000년도 초반 겨울군번으로 입대를 했고요. 훈련소를 마치고 동기 셋이랑 포병대대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가서 좀 막내로서 실무에 가면 병사들의 규율을 익히는 게 좀 관건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선임들의 기술을 빨리 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압존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이거든요. 네. 김상무 상사님, 박진호 중사님이 상사님을 찾습니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김상무 상사님, 박진호 중사가 상사님을 찾습니다. 혹은 박진호 중사가 거기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상사와 중사의 눈높이가 말 속에서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압정법의 문제는 해병대의 병들 간에 적용되어지면 많이 골치가 아픕니다. 해병대는 계급은 있는데 육군처럼 박병장님, 김상병님이라 호칭하지 않고 전부 다 해병님이라고 붙어요. 그래서 1010기 정모모 해병이 있고 1020기 강모모 해병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1010기 정모모 해병이 더 선임이잖아요. 네. 그럼 이 압존법을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정해병님한테 두 분 선임보다 더 후임인 제가 내용을 전달합니다. 예를 들면 정해병님, 강해병이 정해병님을 찾았습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틀린 거는 뭐냐? 정해병님, 강해병님이 정해병님을 찾았습니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그쵸, 그쵸. 예, 두 분 다 선임이다 하더라도 제일 위에 선임이 구분되어야 된다는 거,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둘 다 선임인데, 예, 그러기가 조금 그렇겠네요, 진짜. 그렇죠. 계급별로 나뉘면 쉽겠지만 다 저희 부대에서는 다 해병이잖아요. 다 해병님이고 사람 심리상 그게 이 해병님을 해병으로 호칭하기가 처음에는 되게 힘듭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실무에 배치받은 아세이들, 즉 이병들은 정모모 해병님, 강모모 해병님 다 하늘 같은 선임인데 압존법에 따라 낮은 해병을 강모모 해병이라고 부르기가 사람 심리상 어렵거든요. 그쵸. 그래서 많이들 헷갈려하고 실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여기서 구타나 가혹행위의 그런 빌미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면 누가 실수를 했다. 강모모 해병님, 내가 강모모 후임이냐? 이 새끼 개념이 없다. 내 밑으로 네 위로 다 데리고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아무튼 이걸 여성분들이 듣고 계신다면 참 별걸 다 문제 삼네 싶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겪은 군대에서는 이런 게 있었고 정말 여기서 또 많이 고통과 아픔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압존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가 뒤에 나올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제 해병대 신병이 부대 선임 기술을 제일 먼저 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기숙발을 세우기 위함이고 또 압존법을 틀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있을 때는 이병들이 실무 배치받고 바로 경계 근무나 실무진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어느 정도 그 적응 기간을 거쳐서 경계 근무나 실무에 들어가죠. 그럼 적응 기간 동안에는 이병들이 노냐? 그렇지 않아요. 모여서 빨리 선임 기술을 외우고 또 병장 선임들의 인계사항, 필수적으로 병들끼리 지켜야 할 그런 불문율, 수칙들을 외웁니다. 그런데 이틀 안에, 3일 안에 7, 80명 가까이 되는 선임들의 기수와 그 이름을 다 외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병들은 야밤에 화장실이나 빨래 건조장에 가서 군용 랜턴의 그 빨간 불빛에 의지해서 기술을 외우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막사 안에서는 그 선임들이 자고 있으니까 외울 수가 없죠. 근데 이병들이 밤에 나가는 이유를 선임들은 다 알고 있죠. 다 본인들이 겪었으니까요. 그쵸. 제가 복무하던 때는 이제 구병사가
신병사로 재건축을 앞둔 때였어서 좀 많이 누추하고 막 벽과 천장이 금가 있는 그런 막사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때 화장실도 푸세식 화장실이었는데 8칸 정도가 있었는데 간부용을 빼고 병들이 5칸을 사용했어요. 이 화장실은 막사지 산비탈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겨울 군번이잖아요. 네. 1월에 그 차가운 겨울 어느 날 밤 저도 이제 기수를 외우러 기수가 쫙 적힌 그 메모지를 들고 랜턴을 들고 이제 화장실 똥칸에 들어가서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푸세식 화장실요. 예예예. 와. 뭐 어디서 할 데가 없으니까 네. 너무 추워서 진짜 손과 발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이게 선임들이 무서우니까 외워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이거를 막 만약에 제가 막 맞선임이 이렇게 검사를 해주거든요. 뭐 990 몇 기야, 뭐 1010기 누구누구 있어, 뭐 이렇게. 그럼 틀리면 이제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외우고 있었어요, 진짜. 근데 갑자기 바로 오른쪽 옆칸에서 중얼중얼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누가 옆에서 뭐 제 동기나 아니면 뭐 누가 기술을 외우나 보다, 뭐 하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죠. 근데 그 동기가 있었다면 만약에 그 친구도 저의 중얼거림을 들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게 외우는데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렇게 추운 날씨에 목소리를 떨지 않고 낮은 저음으로 말을 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저는 덜덜거리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외우고 있는데 되게 무미건조한 톤으로 감정 하나 없는 딕션으로 추운 날씨에 들으니까 뭔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1000기 때 선임 기술을 외우고 있는데 들어보면 800자 기술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응? 821 김장구, 823 최영신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예요. 또 목소리가 그 영화 알포인트에서 보면 하늘소 하늘소 그 무전 때리던 병사랑 목소리가 너무 비슷했어요. 분위기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니까 경직이 오는 거예요, 몸에서. 저는 귀신 꿈은 많이 꿨어도 뭐 직접 보거나 뭘 듣거나 한 적은 전혀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 이거는 귀신이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추운 야밤에 똥간에서 귀신 소리 들으면서 벽에 기대어 서 있는데 정말 생각이 교차하더라고요. 안감이. 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듣기 싫어서 일단 두 손으로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그냥 잘못 들은 거겠지 하면서 눈도 감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집에서 가출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출해서 허름한 여관 빈방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귀에서 이명이 들리더라고요. 양쪽 귀에서. 삐 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그런데 이날도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뭐 귀를 너무 세게 눌러서 고막에 압박이 가서 그런지 또 삐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이 계속 귀에서 막 머릿속에 들리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왼쪽 귀를 살짝 열었습니다. 너무 세게 눌러서 그런가 싶어서. 이명 소리가 들리니까 귀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귀를 살짝 여니까 삐 소리가 좀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누가 제 귀에 대고 800 소리를 깨찔러요. 너무 가까이서 들리니까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얼어버려요. 그 상태로 얼었어요. 이게 옆 칸이 아니라 나랑 같은 칸에 있구나 생각이 들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역할이 아니었네요. 제 귀에 대고 바로 옆에 왼쪽 귀에 대고 소리를 꽥 지르는 거예요. 이 정도면 진짜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들었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무서워서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겠다 생각했는데 제 몸이 진짜 가위에 눌린 것처럼 말을 안 들어요. 지금 머릿속으로는 이미 문을 박차고 나가서 막사로 뛰어나가는 모습인데 그때 별 생각이 다 들면서 머리가 하얘지면서 몸이 덜덜 떨리면서 안 움직이더라고요. 아, 이러다 발을 헛디뎌서 진짜 똥간에 빠지겠다. 제가 똥간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거든요. 솔직히 막말로 무슨 등신 마냥 거기 왜 빠지냐. 근데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 아, 진짜 빠져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까지도 너무 무서워서 눈을 못 뜨고 진짜 얼어 있는데 그 똥간 구멍이 살짝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커 보이는 구멍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데 근데 옆에 사람 형상이 있으면 이게 또 빛이거든요. 무슨 달빛이든 아니면 뭐라고 해야죠, 백열 전구등에 같이 사람이 있으면 그림자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보여요. 네. 제 그림자가 보이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바로 옆에 한 명이 더 서 있는 것처럼 그림자가 쌓여져 있으니까
제가 거기서 진짜 멘탈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발 누구 하나 와줘라. 누구든지 하나 와줘라. 이 생각으로 간절한데 진짜 부처님 하느님이 도와주신 건지 진짜 밖에 순찰자 선임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이병 그러면서 똥관에 그 몽골이가 걸려 있었는데 선임이 주먹으로 쾅쾅 두드려요. 그런데도 제가 문을 안 여니까 정말 군홧발로 문을 빵 차더라고요. 그래서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상말, 그러니까 상백 마로봉 선임이셨거든요. 네. 선임이 전투복 하회에 양손 찔러 넣고 저보고 그래요. 너 여기서 뭐 하냐? 그러면서 선임이 막 랜턴을 제 얼굴에 쏘니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선임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죠. 그런 상황에서도 귀에서 얼마나 이명 소리가 심한지 선임이 뭐라 말하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입 모양만 보여요. 아, 이게 내 머릿속에서 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선임이 제 뺨을 확 한 대 후려 갈겨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욕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순찰자 선임 정도면 정말 이병이 개념 없거나 아니면 항명하는 거 아닌 이상 상말이 직접 이병을 때릴 일은 없거든요. 다 일병에 시키거나 그러지. 근데 진짜 제가 벽에 붙어 있으면 제 허리 옆으로, 제 얼굴 옆으로 막 군홧발 날아가고 막 니킥하는 신용을 하고 막 난리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맞는 건 거의 없었고요. 그 아찔한 순간에도 선임은 무언가 알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알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멱살 잡혀 끌려 나왔는데 이제 내무실 맞선님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막 다들 저를 포박하듯이 데려가더라고요. 그렇게 침상에 누웠는데 이게 너무 짧은 시간에 갑자기 많은 거를 제가 보고 들으니까 진짜 이명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계속 미약하게나마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게 귀신에 홀린다는 게 이런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내가 너무 기가 약해서 귀신한테 좀 당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다음날 이제 동기들도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니까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를 했어요. 다 얘기했죠. 제가 본 거 들은 거. 진짜 별일이 다 있더라. 그 영화 알포인트에서 나오는 그런 목소리에 남자가 800자 기술을 외우더라. 근데 3명이라고 했잖아요. 동기들이 저 포함 3명인데 한 명이 제주도 출신 동기 한 명이 화장실에서 똑같이 그 소리를 들었대요. 근데 다른 한 명은 그런 걸 못 들었대요. 그렇게 동기랑 얘기를 끝내고 내무실에 대기했습니다. 맞선님이 근무를 마치고 와서는 저한테 이제 건빵이랑 우유를 챙겨주시더라고요. 말을 재밌게 하는 한 살 위 형이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보이진 않았지? 뭐 들리기만 했냐? 금마는 어떻게 10년 가까이 기술을 외우고 앉아있다. 상장하겠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죠. 아니 10년이나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야, 800자 선임 입대 연도만 따져도 97년도 98년도인데 10년 됐지. 그리고 어쨌든 선배님이니까 경례하고 화장실 들어가라고 귀신도 선임이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네. 이제 제가 좀 긴장이 풀린 것 같으니까 맞선이 자기가 겪은 얘기를 해줬어요. 실무가 무섭지 귀신이 무섭냐. 근데 나도 그런 걸 겪었다. 선임은 제가 겪은 똥칸이 자신이 이병 때는 폐쇄가 된 상태여서 그렇게 없었대요. 근데 선배들한테 하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궁금하긴 했대요. 그래서 똥간 옆에 위치한 그 세면대에서 이제 싸가를 외우고 있는데 싸가는 병들만의 비공식 군가입니다. 그것도 이제 기술 외우고 나면 싸가도 다 외워야 돼요. 아무튼 그랬는데 저랑 똑같이 웅얼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맞선님도 824기, 827기, 839기 막 이렇게 맞선님은 직감적으로 이 소리가 그 귀신이구나 느낌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자신은 휘파람을 불면서 그 소리에 신경을 안 쓰는 척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뭔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양쪽 바지 주머니에 손톱 찔러 놓고 휘파람 불면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슬슬 둘러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발로 하나씩 문을 차보기 시작합니다. 툭, 툭, 툭. 3번째 칸까지 아무도 없어요. 입을 다물고 이제 조용히 또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폐쇄된 동간에서 그 페인트 칠해진 문짝이 바람에 흔들리는 삐걱삐걱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그 소리랑 겹쳐지게 똑바로 하겠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이런 게 또 들리더래요. 분명 위치를 확인했으니까 이제 문에서 좀 떨어져서 머리를 숙여서 문틈을 보면 보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머리를 숙여서 문틈을 봤어요. 네. 옛날 정말 90년대 해병대에서는 그 운동화를 함성화라고 하거든요. 정말 90년대 옛날 함성화 옆모습이 똥간 자축으로 딱 보이더래요. 그래서 눈을
깜빡 감았다가 다시 떠도 그대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자마자 선임은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해서 그냥 화장실을 빠져나가요. 뒤돌아서 휘파람을 불면서 터벅터벅 걸어서 빠져나와요. 다 보고 했는데 안 무서운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지만 전신이 싸늘하고 머리가 쭈뼛쭈뼛 걸음이 엄청 빠른 거죠. 그러니까 바로 뒤에서 꺼림칙한 무언가와 마주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멀어져야겠다는 생각에 금방 막사 현관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불빛 밑에 들어왔으니까 막사에 돌아왔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고개를 쏙 돌려서 화장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선임 눈에 보인 거는 어떤 남자 형상이 들어왔는데 형체는 알아볼 수 없지만 전신에 푸른빛을 띠는 무언가가 서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 까만색인데 테두리가 푸른색 빛을 띠는 거죠. 그래서 맞선님이랑 저랑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똥간에는 못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너 저기 땅 파서 산에서 볼일 볼 거냐고 낮에 최대한 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얘기는 여기 끝입니다. 야, 그러면 지금 목격자가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 그 후로 어떤 부대 내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거나 다른 이야기들 들어보면 비공식적으로 뭐 무당을 데려와서 살짝 구술한다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조치를 취하진 않았는지. 이게 사실은 위협이 되거나 인명사고가 나거나 뭐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이미 거기는 철거가 되었겠죠. 이제 감당할 거는 대부분 그렇게 시시하고 암묵적으로 그냥 지나가요. 아, 인명사고나 그런 사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니까 유야무야 넘어갔네요. 유유 넘어갔죠. 근데 이게 두 번째 들려드릴 이야기에서는 거의 인명사고 나듯이 나서 그곳의 공간은 폐쇄가 되어요. 자,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쨌든 뭐 기숙발 선임이랑 그렇게 화장실에서 만나고 난 뒤에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게 이제 대공포상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귀신을 믿는 사람이라면 뭐 사람 사는 곳에 다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특히 군복무할 때는 이 조직의 특성상 적군의 눈에 안 띄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엄침하고 음험한 그런 음지에 복무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은 일명 소름이 잘 끼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일병 때 전라도 돌부처 병장 선임이랑 여름에 대공포상 경계 근무에 들어갔을 때 일입니다. 이제 돌부처면 돌부처지 왜 전라도 돌부처냐. 뭐 말도 거의 없고 감정 표현도 거의 없어서 좋게 말하면 부처지 거의 로봇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선임인데 한 번 입을 열 때마다 그 전라도 특유의 구수하고 정감 있는 사투리가 참 인상 깊어서 그런 별명이 붙었던 선임이에요. 뭐 아그야 해부렸나에 뭐 이런 거 되게 구수하거든요. 네. 군대를 좀 늦게 들어오셔서 이제 3살 위에 형님이었는데 아주 묵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대공포상은 뭐냐? 저희가 포병 대대다 보니까 적군의 이제 공군기, 적 전투기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대공, 그러니까 적 전투기를 공중 표적을 사격하기 위한 하나의 뭐 방공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방공포병 무기가 이제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전에 투입되면 이제 3개의 대공포상이 진지를 방어합니다. 1포상이 산 꼭대기 정도에 있고 2포상과 3포상이 1포상을 가운데에 두고 각각 양쪽 탄약구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1포상 경계 근무는 없고 2포상과 3포상을 번갈아 가면서 경계 근무에 돌입한다고 보면 됩니다. 인원도 적고 또 거리도 많이 머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대공포상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봄이면 여름이면 막 산 중턱에 포상에 막 노을 지는 것도 멋있고 청원에 들꽃과 뭐 나비와 산새들 막 그런 거 도시에서 태어나면 보기 힘들잖아요. 네. 그런 거 보니까 힐링이 되더라고요. 되게 좋아했는데 대공포상 근무를 들어가면 이제 제가 좋아하니까 이 모습을 보고 막 다른 해병들은 약간 의아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공포상 근무면 어쨌든 산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고 또 제가 모르는 문제도 있더라고요. 대공포상 근무에 들어가면 병들끼리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이게 인계사항처럼 내려온 건 아닌데 일단 분문율로 자리 잡혀서 다 암묵적으로 그걸 지켰어요. 그게 뭐냐면요. 안개 같은 게 올 때 무전기가 울리면 거의 받지 않거나 아니면 무전기 수화기를 계속 열어두는 거예요. 열어둔다는 게 어떤?
무전기가 열어두면 거기서 계속 소리가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링, 띠디딕, 띠디딕 이 소리가 안 나요. 그냥 사람 말만 계속 들리는 거죠. 일단 무전기 특성상 띠디딕, 띠디딕 울리는 거는 전화 왔으니까 받으라는 건데 그걸 계속 열어두면 그 사람이 계속 말하면 여기서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네. 들리는 거죠? 그렇죠. 벨소리는 안 나고.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벨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안개가 끼거나 진짜 막 새벽녘 음산할 때 그럴 때 워키토키 무전기가 상황소, 그러니까 상황센터에서 발신을 안 했는데도 울리거나 아니면 받으면 라디오 소리가 들리거나 누가 전화 통화하는 것처럼 이 사람 대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별일 아니다 치부하고 끝내면 되는데 저희 부대에서는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서 문제였습니다. 저희 부대 진지는 좀 크고 근무 병사는 적어서 보통 2인 1조로 막 2시간 30분, 3시간 가까이 근무를 섰어야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전라도 돌부처 선임이랑 대공포당 새벽 근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병장 선임이랑 근무에 들어가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병장 선임들이랑은 제가 기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제 2병, 1병들을 동생처럼 대해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좀 묵직한 돌부처 선임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제 근무 준비했죠. 여름밤 새벽 1시 30분? 그 정도 됐을까요? 근무 시간에 맞춰 병기와 랜턴, 모기 기피제 이런 거 챙겨서 선임과 대공포상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웃긴 게요. 이 기존 대공포상 근무자들이 저희가 도착하기도 전에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 자리에서 인계받고 그걸 신탈을 교환받아야 되는데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네. 기존 근무자가 상병이랑 일병이었는데 진짜 말년 병장 그 전역 코앞에 둔 병장도 아닌데 상병과 일병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죠. 저는 솔직히 이제 병장 선임이 두 사람을 혼낼 줄 알았어요. 그 돌부처. 네, 그렇죠. 이 새끼들 기합 존나 빠져가지고 지금 뭐하냐 이럴 줄 알았거든요. 뭐더냐. 못하냐. 근데 뭐죠? 이 내려오는 상병선님이 필승 천 몇 개 상병 김자성 이러니까 병장선님이 그래 수고했다 하면서 거기서 그냥 칠상통을 인계받는 겁니다. 그래 이게 선임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일인데 선임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한숨 쉬면서 받는 거예요. 그러고는 상병한테 뭐라 해요. 제가 잘 듣지는 못했는데 끝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메 고고사 오늘인가? 이렇게. 이제 새벽 2시 되었으려나 이제 살짝 안개가 낀 듯한 날이었어요. 대공포상은 2층 야전 건물인데요. 그냥 콘크리트로 지은 막루탑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어째 말하면 첨탑이고 기관총 거치대가 2층에 설치되어 있고 1층에는 보통 탄약을 넣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이제 병장 선임이 이제 근무 들어왔으니까 거치대 선임 단통부장 풀고 턱금 풀고 철모 내려놓고 그렇게 편하게 쉬고 있고 저는 이제 정자세로 사주경계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한 대로 그냥 선임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막 나누고 있었어요. 여자친구는 있냐, 누나가 있냐, 휴가 때 뭐 했냐, 저녁하면 뭐 할 거냐, 그런 얘기 하면서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안개가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저 산 꼭대기에서 진짜 말 그대로 안개대가 스멀스멀 내려오는 게 보여요. 이게 진짜 무슨 뱀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오듯이. 달빛에 비치는 그 안개무리가 내려오는 장면을 본 사람이라면 다들 오싹하다고 할 거예요. 솔직히 도시에서는 잘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안개가 이미 끼어 있는데 산에서 더 짙은 안개가 내려오는 게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야밤에 달은 먹구름에 가려지고 안개는 점점 내려오지. 바다에서 지진이 나면 해일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 해일이 다가오면 해변에 있는 사람들이 잠기잖아요. 그렇죠. 안개도 마찬가지예요. 안개에 사람이 잠겨버립니다. 그 영화 사일런트 힐 보면 안개가 자욱하잖아요. 거의 그 정도 급이에요. 정말 안개가 구름대처럼 산을 뒤덮으니까 이 대공포상이 먹혔어요. 그리고는 부대 전체를 뒤덮으러 내려가는 게 또 보여요. 그럼 대공포상은 일반적으로 다른 곳보다 높게 솟아 있잖아요. 그죠.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 우리 발밑이 안개로 덮여서 하방의 시야가 가려집니다. 정말 심할 때는 저희 대공포상 전부를 덮어서 사방으로 직선 시야가 채 1.5m? 2m도 안 돼요. 1.5m 밖에는 안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튼 그날은 워낙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라서 진짜 긴장이 좀 됐어요. 분위기가 쌓여지니까 선임도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요. 여름이라고 했잖아요. 네. 풀벌레 소리가 되게 많이 들리거든요. 근데 이날은 풀벌레 소리도 점점 줄어요.
정말 고요하다 못해 적막한 순간이 다가왔어요. 여름이 순식간에 막 겨울로 바뀐 느낌이라고 하면 되게 좀 오바스러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사람 시야가 가려지면 긴장도 되고 또 소리까지 거의 죽어버리면 더 말 다 했죠. 병장 선임은 그래도 뭐 하늘 같은 병장이니까 아무렇지 않겠지 하고 돌보처 선임을 딱 쳐다봤는데 그 감정 표현 없고 그 무뚝뚝한 돌보처 선임 모습이 저보다 더 긴장한 거예요. 아니 왜 일병 후임한테 솔직히 긴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어요. 그쵸. 또 이 사람은 돌부처잖아요. 네. 근데 선임이 철모를 고쳐 쓰고 또 등 뒤에 있던 그 병기도 복부 앞으로 꺼내와요. 마치 막 곧 이동해야 되는 그런 사람처럼. 아 뭐지? 뭐 있나? 주변에 가로등도 없고 아무 빛도 없잖아요. 간간히 비치는 달빛뿐인데 그러면 사람 청력이 진짜 고도로 기능하게 됩니다. 귀가 쫑긋어요. 병장 선임 숨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진짜 제 코에서 무슨 여자 향수 냄새가 나요. 향수요? 네, 여자 향수 냄새가 그 산중에서 그 산 중턱 대공포상에서 군부대에서 진짜 여자 향수가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돌부처 선생님이 김씨였는데 김호매분이 지금 무슨 냄새 안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병들은 선임에게 의문문을 알고 싶습니다로 의사 표현하거든요. 다로 다 끝나요. 아무튼 선임이 뭔 냄새가 나냐 무슨 냄새냐고. 그러니까 지금 냄새 안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슨 여자 향수 냄새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임이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눈빛만 좌우로 막 흔들려요. 이상하잖아요. 안개 낀 날 산중에 갑자기 여자 향수 냄새 나고 또 이 선임이 긴장도 하고. 그때 이제 여름이니까 예초 작업이 안 되어 있거든요. 보통 가을에 많이 하기 때문에 예초 작업을 아직 안 해서 포상 근처에 있는 풀들이 키가 되게 컸어요. 그런 데다가 혹시 돌을 던져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다가 돌을 던지면요. 일단 풀들이 눕는 소리가 먼저 나면서 나중에 돌이 땅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 풀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근데 저 멀리서 돌이 풀을 때리면서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선임이 그러는 거예요. 씨발 존나 무섭다. 소리 가까이 오면 우리 안고 날린다. 알았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리가 가까이 오면 암고 안고를 날린다. 날린다. 예. 안고는 다 아실 거잖아요. 이제 안고 날린다는 뜻은 저희는 일단 실탄을 준비하라는 뜻인데요. 탄약함 열쇠는 각각 초장, 초병, 2병의 목걸이에 달려 있어요. 저는 일단 제 열쇠를 탄약함에 꽂았죠. 그리고 선임에게 열쇠를 받으러 가는데 병장 선임이 오른손을 지락펴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선임이 긴장할 때 나오는 버릇이거든요. 딱 그 모습 보니까 저도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진짜 뭐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탄약함을 열어서 실탄 탄창을 준비합니다. 저희는 그때 당시 공포탄 5발을 장전해서 근무에 들어가는데 여분의 탄창이 있어서 바로 실탄을 장전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빈 탄창에 실탄을 끼우고 또 귀는 바깥의 소리에다가 다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죠. 안개 속 풀밭에 돌 떨어지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소리 표현을 하자면 그 풀을 포물선을 그리면서 던지는 돌이 아니라 풀 안에, 그러니까 풀을 향해서 던지면 풀이 많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르르 두, 추르르 두, 두둑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이게 보이지는 않고 소리만 들리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딱 선임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안고를 날리는 눈빛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임이 소리 나는 방향으로 랜턴을 비추고 제가 포상벽에 제 몸을 숨긴 상태로 K2 소총을 거치하고 타격 준비 자세로 멈춰 움직이면 쏜다. 태양열. 이제 그때 안고를 그냥 태양열로 할게요. 태양열 했어요. 안고를 던졌는데 저쪽에서 안고는 없고 저쪽에서 안고를 답하지 않으면 저희는 그냥 실탄 사격하면 끝인 거예요. 아무런 말이 없어요. 심장이 쿵쾅쿵쾅하고 앞은 안 보이고 안개만 좌우로 가득 찼지. 병장 선임이 랜턴으로 안 보이니까 이 황색과 적색을 번갈아 가면서 아래 위로 비추더라고요. 그렇게 기다리는데 아무런 답도 없어요. 아무런 답도 없고 진짜 고요해요. 긴장된 순간에 방아쇠 안전 모드를 풀고 단발 사격으로 딱 바꾸는데 띠디디딕 띠디디딕 오키토키가 울리는 거예요. 무전기가. 그 상황에서 그게 울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저도. 그렇죠. 진짜 제가 실탄 사격 할 뻔했어요. 선임이 흠칫하면서 요걸 또 하면서 받을까 말까 하더니 받자마자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수화기를 3초 정도인가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선임이 하는 말이 그 3초 동안 들린 소리가 꼭 대공포상에서 우리가 있는 소리, 저희가 듣고 있는 그 소리가 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대공포상의 현장 소리처럼 들려서 마치 옆에 있는 사람이 녹음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소름은 진작에 들었던 건데 이게 소름이 심하면요. 살갗이 완전히 오그라들어서 피부가 짱짱하게 쪼이거든요. 그러면 완전 추위를 느껴도 피부가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피부가 오돌토돌하게 변한 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 등의 피부로 이 전투복 안에 입은 내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계속 러닝 입고 있으니까 입은지 안 입은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소름이 심하면 그 오돌토돌한 피부가 러닝 촉감이 느껴져요. 야, 진짜 너무 무서운데 자리를 피할 수는 없고 보이지는 않지. 뭔가 앞에 있는데 안고 날리면 답도 없지. 싸늘하지.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 상병사님이 대공포상을 먼저 내려간 게 생각났어요. 우리 그 전임 근무자들 포상에 안개가 끼는 것 같으니까 아 먼저 내려와서 이동한 거구나. 그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쯤 되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막 하느님 막 부처님한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네. 저는 뭐 교회나 절이나 누구 따라가서 뭐 가보았지 막 신앙이 있거나 그렇진 않았거든요. 아 근데 진짜 도와주세요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스님은 제 변기의 방향을 바닥으로 이제 내리게 하더니 야 우리 그냥 담배 한 대 피고 밑에 내려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층으로 내려가지요. 저는 솔직히 막사 쪽으로 아예 철수할 줄 알았거든요. 일단 서로 담배 한 대 피고 그냥 내려가자고 하길래 바깥을 보는 상태에서 담배 한 대 그냥 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짐 챙겨서 정말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계단을 밟는데 이게 짙은 안개를 밟는 느낌이 내 발이 안 보이는 게 참 이게 웃겨요. 일단 선임이 앞장서서 내려가고 제가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욱한 1층으로 이동해요. 1층은 녹슨 번호 자물쇠가 걸려 있었는데 진짜 오래된 공간이거든요. 문이 잠겨 있는 건 아니라서 일단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무 판자예요. 1층 평수는 크기가 작아요. 그리고 양쪽에 벤치라고 부르기에도 우스운 그런 뭐 나무 벤치가 있는데 그 두 개가 양쪽 벽에 붙어 있고 중간에 나무 탁상 하나가 굉장히 먼지 많이 쌓인 게 오래된 게 거기 있었어요. 손님이 이제 저쪽에 앉고 제가 이쪽에 앉았죠. 안에 그래도 들어가 있으니까 좀 낫더라고요. 근데 어느샌가 이게 안개가 또 우리 1층으로 들어와요. 선임 랜턴이랑 제 랜턴이 있잖아요. 그 빛이 다예요. 제 랜턴 빛은 약해서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선임은 저희가 들어온 입구를 비추고 저는 중간에 나무 탁산을 비추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약해가지고 거의 안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또 그거를 이제 위로 하기에는 이제 후임이 선임 얼굴에 랜선을 비추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임 얼굴을 이제 비켜서 아래쪽으로 향한 거죠. 얼마나 깜깜한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임 얼굴도 잘 안 보이는데 빛으로만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생각하냐? 그래서 저는 뭐라고 답해요 그냥.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랬죠. 똑바로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냥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이기도 했고 선임이 다시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 밖에 있는 저게 뭐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그냥 이 무서운 분위기를 빠져나가고 싶어서 고라니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임이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말고 저 솔직하게 얘기했죠. 아, 귀신 같습니다. 왜? 아, 그 왜 좀 신출귀몰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풀숲에 돌 도는 소리가 멀리서 났는데 그게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저희 쪽으로 이까지 접근했다는 게 너무 믿기지가 않고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손님이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럼 우째까? 그래요. 저는 알아보겠습니다 했죠. 선임이 옛날 이야기를 잠깐 해줬어요. 그때 자기는 이런 일이 대공포상에서 3번째라면서 무조건 선임들이 뭘 보더라도 못 본 척하고 무시하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진짜 여자 향수 냄새 무슨 샴푸 냄새 비스무리한 게 나더니 대공포상 2층 계단에 여자 귀신이 올라오는 모습을 그 선임이 봤대요. 특히 돌부처 선임은 너무 선명하게 봤대요. 대공포상을 진짜 올라오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을 뚫어지게 쳐다봤는데 자신과 귀신이 꽤 오랜 시간 서로 봤다고 했는데 얼굴이 기억이 안 난대요. 제가 물었죠. 아, 김모매분님 그래서 어떻게 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짜 무서워서 눈이 안 떨어지더라. 근데 몸은 얼어붙었는데 어느 순간 눈을 감았다 뜨니까 없더라. 진짜 얼굴은 분명히 봤는데 얼굴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 야, 그 얘기 들으니까 또 무서운 거예요. 안 그래도 분위기가 무서운데 다시 소름이 들고 또 머리가 쭉 펴서고 그랬죠. 그 정도 되면 솔직히 진짜 사람이
별 생각 다 들어요. 이제 선임한테 내가 먼저 내려가자고 말씀을 드려볼까 막 그 생각 들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근무 시간이 얼마 남았나, 언제 끝나나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선임이 담배를 태우려고 입에 담배를 딱 물고 라이터 불을 딱 켰는데 진짜 그 아주 잠깐의 라이터 불빛에 1층 안이 훤히 보이는데 나무 탁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밑에 여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라이터 불빛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담배 피려고 선임이 딱 담배 물고 라이터 불을 붙이자마자 우리 둘 다 뭘 봤냐면 나무 탁자 밑에 웅크리고 있는 여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진짜 저랑 선임이랑 너무 놀래가지고 동시에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니라 오 저절로 소리가 터지는 거예요. 어. 진짜 그 정도면 진짜 으악 이렇게 비명을 질러도 무방한데 저희는 진짜 아무리 무섭고 진짜 어려운 상황이어도 비명은 거의 안 지르게 훈련을 받거든요. 그냥 거기 분위기가 그래요. 진짜 아프고 막 힘들고 무서워도 참자 분위기지.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는 그랬어요. 아무튼 그 당시에는 진짜 고통스러운 비명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사람 미치죠. 그래서 라이터 불빛을 딱 켰는데 선임과 저 사이에 있는 그 다 찌그러진 나무 탁자 밑에 쪼그려 앉은 여자 보자마자 선임은 어쩐지 모르겠고 일단 저는 그게 눈에 들어오자마자 두 다리가 쫙 벌어지더라고요. 진짜 완전 쩍벌로. 그러니까 그게 귀신이면 완전 떨어져야 된다는 몸의 본능적인 반응 같은 거 있잖아요. 다리가 떨리면서 다리가 쫙 벌어져요. 그리고 제 눈이 진짜 터질 듯이 커졌던 것 같아요. 살면서 그렇게 커진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번개처럼 선임이 거기를 뛰쳐나가고 저도 따라 나갔죠. 서로 뛰어가는데 진짜 2층 토상에 있는 무전기도 울리고 막 지금 뒤에 우리를 따라오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일단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또 저는 무서운 게 뭐냐면 선임 따라가고 있는데 이 선임을 놓치면 또 선임이 안 보일까 봐 진짜 막 얼마나 빠른지 이 선임이 진짜 3걸음만 앞으로 가면 저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래 우리가 가던 길로 가는 것도 아니야. 그냥 풀숲을 헤쳐서 막 가는가. 저는 이 선임을 놓칠까 봐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아 이러다가 나 진짜 그 똥강 귀신처럼 나 귀신에 홀릴지도 모른다. 진짜 죽을지도 있겠다. 일단 선임 따라 진짜 죽으러 뛰어가지고 포상에서 일단 멀리 떨어졌어요. 둘이 정말 떨어진 다음에 숨을 쉬면서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숨만 허헉 쉬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선임이 뭐 말을 시키지도 않았지만 그냥 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둘이 얼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대자가 올라와서 랜턴 신호를 주더라고요. 포상 근처에서. 이렇게 저희는 근무를 끝냈는데 이제 병장 선임이 저기 가지 말라고 해서 상황센터에서 내가 얘기할 테니까 올라가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근무를 끝내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이제 병장 선임도 할 말이 엄청 많겠죠. 저도 왜 일병이지만 왜 할 말이 없겠어요.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로부터 한 3달쯤 지났나요? 이제 저는 최대한 낮에 대공포상 근무를 들어가고 뭐 밤에 이제 그 병장 선임이 순찰자 선임한테 얘기를 해줘서 제 근무를 그렇게 빼줬었어요. 네. 그런 걸 겪었으니까. 그리고 또 안개가 뭐 365를 내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낮에 올라가면 괜찮더라고요. 근데 병장 선임이 이제 저녁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저를 불러서는 그때 일을 꺼내요. 그래서 야 아주 씨발 진짜 잠깐이었는데 그곳은 나를 보는 듯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바로 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제 이름이 뭐뭐였잖아요. 뭐뭐야. 난 또 봤는데도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또 한 번 무섭더라고요. 분명히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본 모습을 또 얘기를 했어요. 선배님 제가 너무 짧아서 잘 모르겠지만 탁자 밑에 여자가 있었던 거 분명하다. 근데 제 기억에 그 여자가 이 안개가 쌓인 데서 무릎을 웅크리고 그 안개가 여자의 발을 가리고 있었고 제가 볼 때는 여자 얼굴이 입구 쪽을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머리숱이 진짜 더럽게 많아서 그 머리가 약간 상체를 다 가릴 정도였던 것 같다. 그리고 창백한 어깨, 약간 야윈 팔, 약간 원피스 느낌? 젖어 있다? 창백하다?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근데 선임은 담배를 물고 불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선임 시선은 이게 우리가 하늘 보고 불 붙이진 않잖아요. 바닥을 향해 그러니까 탁자 아래를 향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임 말처럼 그 귀신은 선임 쪽을 보고 있을 수도 있었겠죠. 본인이 봤다니까. 그래서 선임이 전역할 때 행보관 그러니까 해병대 행정관
행정관과 같이 대공포상에 한번 오러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약간 되게 진지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둘이 약간 분위기가 비슷했는데 일단 행정관은 좀 선임 말에 되게 귀를 잘 기울이는 편이었어요. 그러다가 곧 대공포상이 폐쇄가 됐습니다. 폐쇄가. 거기 근무는 이제 안 하는 걸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제가 병장을 달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전역할 때 전포대장님과 행정관님이랑 술자리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전역할 때쯤에는 좀 이제 병장들이랑 같이 술자리도 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꺼냈죠. 아, 행정관님, 저 그때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일병 때. 진짜 제가 말씀드리면 믿지 못하실 일들이 많습니다. 진짜 오줌 쌌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관님이 그거 돌보차님이 들었다고. 근데 너는 진짜 해병 아니라고. 그럼 귀신 잡는 해병이 때려잡아야지 뭐 하냐고.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건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되어서 조금 왜곡해서 할게요. 왜냐면 이걸 얘기하면 뭐 저도 곤란한 부분이 생기고 또 그 부대도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그래 돌불처병장이 그러더라. 여기 그대로 두면 사람 죽어 나간다고. 그래서 저희 이제 중대장이랑 대대장한테 보고해서 그렇게 폐쇄시킨 거라고. 근데 제가 실제로 들은 말은 아까 전에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1화에서 말했던 똥간. 그거랑 관련이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여자 귀신이고 아까는 남자 귀신이었는데 그게 이제 행정관 입에서 연관이 있었다. 어쨌든 저는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그걸 듣고 나서. 전포대장은 새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몰라서 계속 질문을 하더라고요. 전포대장은 일단 사관이고 행정관은 부사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행정관이 조금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 포대장님 그 왜 오시기 전에 대공포상 위치가 변경이 됐다고. 근데 원래 위치에서 하도 불미스러운 일이 많아서 폐쇄를 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저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술에 취해서 뭐 대충 유추할 수 있는 정보들이 좀 나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대공포상은 지금은 제가 한번 뭐 다른 후임들한테 들었을 때는 아예 이제 건물 자체가 철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이야기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야, 제가 지금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지금 듣고 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귀신 잡는 해병대란 말은 헛소문이네요. 진짜 귀신 잡는 해병도 있겠죠. 근데 저같이 뭐 기가 약한 사람 좀 부족할 수 있죠. 이야, 해병대가 겪은 귀신 이야기. 이야, 이건 진짜 귀합니다. 진짜 귀한 이야기였어요. 저도 이걸 얘기를 할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네. 너무 이게 제가 생생하게 다시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또 이게 쌈무이 채널에도 한번 들려드리면 어떨까 반응도 궁금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쌈무이 채널과 인연이 돼서 야, 말씀을 정말 잘하세요. 지금 떨지도 않고. 아, 그런가요? 제가 네. 완전 집중해서 빠져들어서 들었어요. 그러면 너무 다행이네요. 야, 너무 집중도 높게 무섭게 잘 들었습니다. 아, 진짜 다행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고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아니, 뭐 사실 뭐 이런 얘기들은 여러 가지가 있긴 있어요. 네. 뭐 제 동기가 해준 얘기도 있고 또 그 부대가 구병사를 철거하고 신병사로 간다고 했었잖아요. 네. 거기서 발견된 그런 것들도 많고 그런 것들은 꽤 있죠. 그러면 조만간에 또 우리 일정자 와서 또 라이브에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하시죠.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산무님. 해병대는 인사 어떻게 합니까? 경례. 필승입니다. 네, 가겠습니다. 예. 필승! 필승! 슈! 죄송합니다. 해병대도 아닌데 그냥 쉬자는 뜻이었습니다. 아, 예. 네, 예, 네. 시작. 예. 네, 시작! 네. 시작. 예. 우리 남평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우리 남평님 닉네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바로 맞췄죠? 예, 맞습니다. 남평문씨. 저도 남평문씨라서 바로 눈치챘죠. 예. 네. 자, 문씨 우리 잘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수이 필승! 시작! 시작. 네, 주무세요. 예, 들어오십시오. 쌈바. 네, 쌈마. 남평님 정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아, 자,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대화 나누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혹시 우리 남평님에게 이번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한번 해주실래요? 대답하실 수 있는 부분만 대답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죠? 예. 네.
자, 여러분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문 올려주시면 됩니다. 야, 근데 진짜 재밌게 잘 들었어요. 진짜 영화 한 편 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자, 너무 완벽하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질문사항이 딱히 없는. 자, 질문 적어주시면 됩니다. JYT님이 질문하셨는데요. 병장 찍을 때까지는 별일 없었나요? 하는 질문이네요. 어떤 별일일까요, 그게? 약간 귀신 쪽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야 뭐 제가 안 겪어도 동기들이나 후임이나 겪은 얘기를 제가 들은 게 많아서 그런 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걸 다음번에 들려주실 예정이죠. 예. 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니 오리님 질문인데요. 귀신을 봐도 선임이 허락을 안 하면 혼자 도망을 못 갑니까? 네. 아, 그거는 진짜 군복 벗어야 되는. 그쵸. 예, 그거는 뭐 사람이 명령을 해도 지켜야 되는 건데 귀신 봤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상을 하면 지금 군부대에서 근무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목숨 걸고 도망쳐야 되죠, 그죠? 진짜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뭐 작전상 후퇴는 있겠지만 저희 같이 근데 근무지는 지켜야 되는 거고. 그쵸.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하루에님 질문인데 예. 그 향수 냄새를 맡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향수 느낌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는지 약간 디테일한 질문이네요. 예. 그 군부대에서 향이라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오이비누를 썼기 때문에 오이향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남자들의 냄새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있다 하면 음식 냄새 있겠다. 근데 제가 그거를 너무 잘 맡은 이유가 산중턱에 맡아볼 수 없는 향이 났기 때문에 너무 제가 인상 깊었는데 그게 제가 맡았을 때는 여자들이 뿌리는 향수였다. 그거를 맡았을 때 제가 여자 향수 냄새가 확실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이야, 아니 거기서 어떻게 그런 냄새를 맡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결에 타고 오는 그 향이 있잖아요. 누가 향수 뿌리고 지나가면 잔향이 남잖아요. 네. 그 잔향이 그냥 바람 타고 오는 느낌이에요. 와, 그거를 선임이랑 둘 다 맡았다. 예. 그래서 선임은 과거에 맡았는 건 확실하고 제가 물어봤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해줬죠. 나도 난다라고 얘기는 안 했죠. 자, 그리고 우리 트퐁이님 질문인데요. 이분이 군대에 있을 때 선임한테 들었던 썰인데 맞선임 정도 몇 년 전에 위병소 근무를 서던 선임이 새벽 근무를 서다가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 귀신이 갑자기 취사장한테서 미친 여자 마냥 이리저리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그랬대요. 그런 썰을 들은 적이 있다는데 그런 적은 없었는지 물어보시네요. 그런 적이 많죠. 취사장요? 문제는 저희는 이제 주계장이라고 하는데 치사장을 저희는 주계장이라고 불러요. 주계장이나 위병소가 그런 얘기가 제일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여러 사람이서 같이 봤냐 아니면 혼자만 봤냐 이거는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혼자만 보면 오히려 더 미치는 거예요. 나는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 그럼 나 혼자 미치는 거야. 그쵸.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보면 대처라도 되잖아요. 그 당시에 둘이서 봤다고 하시네요, 트퐁이님이. 그건 진짜 미친 여자 아닌가요? 자, 사수 부사수가 동시에 봤다고 하는데, 자, 트퐁이님 혹시 그 미친 여자일 가능성은 없나요? 광녀. 둘이서 봤으면 그거는 진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남평님도 두 분이서 봤지 않습니까? 봤죠. 그러니까 조치가 되는 거죠, 이게. 그 병장선님이 후임들 위해 가지고 행정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근무 안 서게 해주고 그런 조치를 제가 못 받았으면 저도 진짜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야, 근데 취사장을 없앨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희는 만약에 취사장에서 귀신이 나왔다. 근데 뭐 인명사고가 났다. 그럼 진짜 새로 짓습니다. 진짜요? 예. 근데 안 났다. 뭐 인명사고도 없고 피해가 없다. 그냥 병들이 좀 무서웠을 뿐이다.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 똥간 귀신처럼. 그렇죠. 군대는 뭔가 결과가 있어야지 그거에 따른 대처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결과를 미리 만들자 하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어떤 보고할 수 있는 결과가 있어야지만 조치가 되더라고요. 자, 어떤 분께서 그 하루에 님이 자, 악귀는 누린내가 난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런 말인 즉슨 향수 냄새가 났으니까 악귀는 아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제가 답하려면 일단 악기를 제가 만났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악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쵸. 네. 저는 맡은 거라고는 그 싸늘한 상황에서 여자 향수 냄새 하나였고 무슨 제 친구는 뭐 물귀신 만나면 진짜 물비린내 심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맡은 건 없어요. 근데 절대 그 여자의 향수 냄새가 풍길 만한 장소는 절대 아닌 거죠? 절대 아닌 거죠. 거기에 여자가 들어왔으면 이미 TOD도 울리고 상황센터에서도 알고 거기에 이제 지뢰 표시구역이라고 해서 그 크레모아가 있거든요. 네. 진짜 구슬이 한 1000개 정도 들어가 있는 그쵸. 크레모아 구슬이 예. 그걸 건드리고 지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자 혼자 저희를 놀래키려고 온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무서워서 못 올라갈 거예요, 그 산은. 그러니까요. 자, 절대 사람은 아니다. 절대 사람은 아니에요. 자, 오늘 남평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님, 저 네. 하나 부탁할 게 있는데요. 제가 아까 이제 사무님이 몇 기야 했을 때 제가 모르고 제 기술을 맞아요. 말씀드렸어요. 뺄게요. 그거 지워줄 수 있나요? 제가 습관적으로 이게 저희 어쨌든 저도 근데 그 생각하고 네. 있었어요. 네. 이분이 진짜 기술 말씀하신 거 아니겠지?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네. 센스 있게 알아서 아마 말씀 안 하셨어도 알아서 삐 처리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그 방송용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들은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실제로 들은 말을 했으면 이게 뉴스를 찾아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 귀신과 그 여자 귀신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방송용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 기수도 나오고 이러면 대충 아시게 되시니까 일단 기수는 무조건 지워주셔야 됩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생방에서 들으신 분은 진짜 혹시나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채팅창 치지 마세요. 그건 매너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잊어라. 자, 지웠습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남평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승. 필성. 감사합니다.